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월에 있었던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이런 문제로서 좀 비하시켜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예상문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로 이제 저와 처음 인연을 맺는 분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출문제라고 지나간 문제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유형이 내년에도 나오고 이런 영역이 내년에도 출제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영역이기 때문에 51번부터 75번까지 25개 문항되어 있습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로 옳게 묶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도 또 어떤 이론 강의에서 첫 시간 이미 판서까지 하면서 정리했던 겁니다. 첫 시간 판서할 때 지역사회란 할 적에 지역사회 구분해서 토니스의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또 그런가 하면은 맥키버의 공동체와 결사체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에 다루고 있는 로스의 분류로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이런 분류들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이야 기능적 지역사회의 확대 속도가 대단히 빠르지만은 여전히 앞으로 지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지리적 지역사회가 존재하게 되는데, 지리적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힐러리는 지역사회, 즉 지리적 지역사회의 3대 구성요소를 제시해서 힐러리란 이름까지 판서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영역, 일정한 공간 범위 중에 특히 일정한 지리적 공간 범위, 지리적 영역,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공통의 관심사에서 공동체 의식 또는 유대감, 그러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해서 3대 구성요소, 지리적 영역,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의 유대감,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를 힐러리는 지역사회의 3대 구성요소로 제시했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노트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출제를 해서 강의한 제 입장에서 상당히 뿌듯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본요소 쭉 되어 있지만 답은 2번, 거기 뒤집어졌지만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번 보시면 영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여기에 보면 5개를 쭉 제시를 했는데 물론 제가 다루지도 않았고 꼭 이걸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정신보건법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여러분 교재에서 여러분 기존 교재 359페이지 보면 아주 자세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토인비올이라고 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의 기원으로 1884년에 런던에서 만들어졌던 이 인보관 운동의 기원을 토인비홀이라 하고, 정신보건법은 좀 놔둔다 하더라도 그리피스 보고서, 하바트 보고서, 시본 보고서, 영국의 현대사적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사, 그러면 1968년에 시본 보고서, 1971년에 하바트 보고서, 1982년에 바클레이 보고서,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 4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개별적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연표로 출제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본 보고서 68년, 하바트 보고서 71년, 바클레이는 안 나왔군요. 바클레이가 82년이고 그리피스 보고서 88년. 그런데 정신보건법은 우리가 법제론에서 할 적에 정신보건법 법제론에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과 더불어서 개정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지금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었다. 자, 이런 것만 했지 영국의 정신보건법까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여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디귿, 리을, 미음만 가지고도 미음, 리을, 디귿이 돼야 되거든요. 미음, 리을, 디귿이 돼야 돼요. 그때 미음, 리을, 디귿이 들어간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정신보건법은 우리의 6.25 전쟁이 있었던 1950년에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성까지는 않겠지만 어떤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정신보건법을 강의 안 했다고 해서 죄스러워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신보건법은 1950년에 만들어졌다 해서 연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웨일과 캠브리지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제가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런 강의할 때 역할까지는 가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드러내놓고 있는데 아예 제 강의를 저같이 본 것처럼 출제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실천 모델로서는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기준을 삼되 그걸 변형, 그걸 확대해서 이런 학자들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웰과 캠블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스만의 분류처럼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첨가한 것인데 이 웰과 캠블은 다른 이론과는 달리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변형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 이렇게 해서 이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새로이 첨가를 했고, 거기에다가 노스만의 기준으로 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사회 경제적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은 똑같이 사회계획 모형, 그리고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형을 세분화해서 3개로 해서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 사회운동 모델, 연합 모델,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같이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로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넣어서 8개의 모델로 제시한 것이 웨일과 캠블이 되겠어요. 웨일과 캠블은 도대체 표적 집단을 어디로 잡느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어떤 걸로 설정하고 있느냐, 1차 대상은 누구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보통 작으면 3개, 많으면 5개 이상이 나오는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무슨 모델에서 지역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주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암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여기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웨일과 캠블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는 어쨌든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교육가의 역할, 또 그러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관리자의 역할, 이런 등등의 역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굳이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라고 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답은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고 할 적에 다양성 존중과 사회가치 공유, 이걸 틀렸다고 할 때 누가 있겠습니까? 지역사회는 다양한 이익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 조건이지요. 와렌이 제시한 것처럼. 그다음에 하위 집단은 집합적인 동질성 강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또 기역번에 나온 것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좋은 지역사회는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다양한 이해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 집단의 이질성, 동질성도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바람직하지만 이질성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보다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질성 강조보다는 다양성, 이질성이 강조돼야 됩니다.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이익의 극대화, 디귿번 틀렸다고 할 사람 없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공동선의 추구와 조정, 그래서 공동선, 모두가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이런 것을 법적 테두리라는 범위를 써서 함정을 받습니다만 답은 기역, 니은의 동질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질성, 그러죠? 이질성.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은 존스와 디마치의 이런 실천 원칙도 있고 맥릴의 실천 원칙도 있습니다만 14개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개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었는데, 바로 이런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을 보면은 지역사회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인정한 개별화의 원칙, 지역사회마다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마다의 자기 결정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업구조의 단순화, 또 분배의 공평, 다양성의 존중, 또 집중의 원칙과 분산의 원칙의 조화, 또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그런 원칙, 있는 그대로 이해 원칙, 또 그러면 이벤트의 활용 원칙, 이런 것들을 저희 맥릴도 또는 보통 존슨과 디마치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은 지역 주민 간의 협력 관계,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사회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방안 마련,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입. 여기 도대체 옳지 않은 것이 뭘까?
지역사회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일반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농촌 다르고 산촌 다르고 어촌 다르고 도시 다른데 어떻게 일반화, 거기 보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일반화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일반화라는 단어가 너무 획일적이지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만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자, 로스만의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중에 무슨 모델로 지역사회 내 자원배분과 권력이양을 성취한 후 고도의 복잡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무슨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거기 보면은 자원배분과 권력이양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역복지 실천은 사회행동 모델로 진행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그동안 당해와놨다고 볼 수 있는 소위 희생자 집단, 소위 피지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소유 계층에 대하여 이전보다는 보다 빠른 자원 배분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권력을 배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자고 하는 바로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에 모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적나라하게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 모델은 바로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미 문제는 첫 줄에 노스만의 분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 중에 두 개를 찾아가는 거지. 사회행동 모형과 사회계획 모형.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7번에 보시면 2000년대 이후, 즉 21세기에 들어와, 지금은 우리가 21세기여도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21세기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출, 갑자기 사회, 정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방자치, 1950년대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이 됐던 것을 이제 다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의 부활을 이끌고 김영삼 정부 때 그것을 완결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임명이 아니라 직접 선출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그렇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자, 우리가 보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은 2012년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우리가 2010년에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중앙정부에 이끌어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2010년 행복이음 봐셔야 되고, 그리고 2012년에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사회복지관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복지실천 현장이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나 재가복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정확한 연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가복지나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의 교체기라고 할 것은 1987년을 전후로 한 이런 1980년대 후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기한기가 87년이거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실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를 사용해서 이끌어지는데, 우리가 보면 이 바우처, 사회복지급여를 바우처로 사용하되 전자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2007년부터입니다. 바로 그때 만들어진 바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그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업을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사업,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8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 자, 지역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로서 우리가 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기능 이론, 갈등 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구성 이론, 권력의존 이론, 사회교환 이론 등등 한 10여 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정리되어 있죠. 다음의 이론은 뭐냐는 거죠. A 사회복지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자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어찌 보면 문화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다문화주의나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접근을 하지만 지역사회복지론적 기초로 본다면 이건 뭐냐?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기초나 사회과학적 관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이 공동체나 아니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주도 세력이라고 엘리트 집단을 주도 세력에 의해서 앞으로도 발전되어 가고 운영되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지 주된 세력이나 주요 세력 또는 엘리트 집단이 아닌 여기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유로 입장으로 본다면 그건 소위 소유된 계층이나 주변부잖아요. 여기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도 사실은 주변부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엘리트의 역할이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변부라고 하는 소유계층들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는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운영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 건설이론, 현실 기반이론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주역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부 또는 소유계층의 입장도 반영해서 거기 보면 자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 말은 주변부 또는 소유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공유하는 삶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 반영된 지역사회 복지론의 기초가 사회 구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누구를 위해서? For the people. 바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뿐만 아니라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주도기관.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워커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조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자인 소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한다는 건 이건 아예 시대적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문장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 지역사회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문장을 길게 했지만 우리 모두가 지역주민 모두가 바로 지역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활동을 목적 지향성을 가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자활후견기관이 설치 운영되어 자활운동이 공적 전달책의 표현. 자, 4번은 그 자체로도 문제 가능성이 있지. 자,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이 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어떻던 이런 자활에 대한 것이 신설되면서 그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역자활센터, 지금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있는 것처럼 이런 지역자활센터가 소위 설치 운영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자활운동이 공적 전달체대에 포함되었다. 이건 21세기 2000년부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년, 시행 2000년 10월 1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 자체로 문제됩니다. 5번에 보시면 지역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을 포함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A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자, 지역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지역복지 실천의 기술로서는 옹호기술, 편들어주고 지지하고 대변하는 옹호 대변 기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계 기술, 또 그럼 불만을 집약하고 불만을 만들 수 있는 불만을 해소하는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래알 같은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우리가 조직화 기술, 또 그럼 그 외에도 뭐 교육 훈련 기술, 또 자원 동원 및 개발 기술, 인퍼먼트 기술, 또 뭐가 있습니까? 갈등 조정이나 협상 기술, 이런 등등 다양한 기술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취약계층의, 맞아면 저소득 장애인의 문제니까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중개기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연계기술과 설명할 수 있죠. 필요한 것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연계, 같이 설명할 수 있죠. 옹호라고 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것이고, 조직화, 자원개발,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끌어가야 될 해결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들을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은 조직화 기술이 되겠어요. 조직화 기술. 답은 이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에 보시면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 욕구사정 방법은 조사론을 통해서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론을 통해서도 출제가 되고, 또 행정론을 통해서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욕구사정이라고 하지만 욕구사정은 자료 수집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접수단계, 그렇죠? 접수단계라고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수라고 하지만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의 발생이나 문제의 인식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재를 만들 적에 첫 번째 단계를 문제 인식 단계, 그러고 나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가 그 문제가 발생한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은 무엇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욕구사정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욕구사정을 세분화하면 욕구사정에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욕구사정, 얼만큼 필요로 하는가? 자원사정, 이걸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같이 합쳐서 그냥 욕구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자료수집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 이 자료수집 과정 또는 욕구사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욕구사정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양적 욕구사정 방법과 질적 자료수집 방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수집 방법으로서는 구조화된 서베이나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사회지표 분석을 들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사회지표 분석을 개별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2차 자료 분석, 비관여적 방법이니까. 그리고 질적 자료수집 방법, 질적 욕구사정 방법으로서는 지역사회 포럼,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그리고 델파의 기법, 이 네 가지는 뭐 언제나 나온다고 이게 보는 거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하는 지역사회 서베이, 또 인터뷰, 민속학적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이 질적 방법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뭘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 구성.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두 가지죠. 전문가법이라고는 델파이 기법과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은 답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했고, 또 아래 답에도 보면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전문가란 나라가 나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전문가법 또는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는 델파이 기법을 접근하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고 또 전문성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응답 내용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설문 과정을 반복한다. 이걸 제가 책에서 뭐라고 적었어요? 반복되는 질의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전문가, 두 번째에 반복되는 질의응답.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여러 번에 걸쳐 이렇게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질의응답이란 말을 같이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설문 구성은 개방형으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유사한 응답 내용을 폐쇄형으로 구성해서 질문한다. 이것은 이제 실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 번째가 교재에 없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 세 번째와 같은 것은 교재에서 포함을 시킴으로써 또 살을 쪄주면 되고, 어쨌든 핵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 대상, 그리고 반복되는 질의응답, 이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그래서 전문가법,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2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에서 연계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 어쨌든 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중복도 방지하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되, 어떻게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마다의 자율성은 또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팀을 만들어서 A 회사에서 A 제공기관에 제공한 것을 B 제공기관에 제공한 것은 중복구제가 된다든지 재원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각 제공기관마다 독립성, 자율성, 소위 정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 계획에 있어서 팀을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접근을 연계기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에 팀을 형성해서 접근해가는 것을 연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회복지사의 연계망 강화 또 확장, 그렇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계망, 네트워킹을 하는 거니까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계획의 공동 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팀 접근 수행, 지역사회 복지 의제의 개발과 주민 의식과. 자, 연계기술은 연결하는 거죠. 공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도 있고, 또한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자원 간의 연계도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복지 아젠다를 개발하고 주민을 의식화하는 것은 이건 역량 강화 기술에 해당되는,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보시면은 63번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교재 397페이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도 401페이지나 다 교재마다 다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역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발견은 다양한 정보 수집과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과 실천 전략이 달라진다. 그렇지.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실시되어 프로그램 문제점을 관찰 수정하는 데 유리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평가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누가 평가하느냐를 가지고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를 가지고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노력성 평가, 공평성 평가, 품질 평가 등등으로 나누듯이 과정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물론 우리의 시험에서는 진단평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만은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수행되기 전에 시행하는 걸로써 사전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을 진단평가라고. 대표적인 예로서는 조금 전에 마찬 문제도 풀어봤지만 지역복지 실천에서 나오는 욕구 사정과 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까지 언제 지역복지 실천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욕구 사정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욕구 사정과 같은 것이 진단평가예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행 중에 수시로 행하고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정책 집행이 끝나고 난 후에 이끌어가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해요. 근데 이 4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수행 과정 중에 실시돼요. 이것은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가 되겠어요. 다음에 정책 목표를 수립할 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재원 바탕화를 때문에 경제적 실현 가능성,
또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다양한 실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가 되겠어요. 64번에 보시면 다음이 설명하는 지역복지 실천 기술은 A.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수인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 설득, 청원, 의뢰, 지역사회교육, 정보 제공. 서명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의뢰라든지 이런 것도 답은 이건 청원이라고 합니다. 교재 없습니다. 이건 뭐 국어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65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르고 그러면 조력자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수히 많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험용으로 할 때는 보통 노스만의 실천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줄 적에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개발 모형,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목표를 두고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 간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하고 많은 역할 중에 특히 안전조치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로스가 주장을 했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 그래서 머리말만 가지고 안전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로 이끌어 간다면 샌더스가 언급하기에 하고 많은 역할 중에 분계 조행에 초점을 또는 우선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 그래서 머리말로 분계 조행에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샌더스가 주장했었다고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거나 불공정 배분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회행동 모델로 이끌어간다면 그로서가 주장하기에 조중대행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그로서가 주장했다는 것도 역시 조중대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걸로서는 바로 조력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 이런 또 앞에 있는 안전조치는 안내자의 역할, 그다음에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불만을 집약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표출된 불만을 집약하고 문제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옹호 대변하고 또 공동의 목표를 강조, 다 모두 지역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력자로서 역할을 찾아내 본다면 조력자 보면은 조력자의 역할로서 찾아내 보는 것은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에 불만을 집약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도록 하는 그 기술은 조직자의 역할, 조직화의 역할이라고, 조직화의 기술이라고, 그걸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 기억보는 맞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의 조사평가는 이것은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고, 지역사회 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의 옹호대변은 옹호대변. 자, 이것도 옹호대변의 역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을 옹호하는 안전조치, 안내자, 전문가, 조력자, 치료자, 또 분계조약, 분석가, 계획가, 조직자, 행정가, 또 그런가 하면은 조중대행, 조력자, 중개자, 대변인, 바로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것,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안내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아니라 안전조치에서 안내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조력자, 치료자 중에서 바로 이 조력자의 역할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불만을 집약하게 한다. 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도록 도움을 준다. 그런가 하면은 주민들에게 사소한 일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력자,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말하고, 다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만 그래도
니은번 같은 것은 전문가의 역할, 디귿번과 같은 경우는 옹호자의 역할에 이렇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역번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던 영역이 출제가 됐는데 우가래가 바뀌었습니다.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단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 여기 아래의 제시문이 보여주는 주민 참여 단계.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의 단계를 크게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으로 크게 나누되 각각을 2개, 3개, 3개에서 세분화된 8개의 단계로 나눴던 거였어요.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한다. 서로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것은 이연령 비연령이죠. 그냥 아는 척한다 아니면 알고만 있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연령 놔두시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이다. 자,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 설득시킨다 보면은 어쨌든 제일 위에 주민 권력이라고는 협력관계, 권한유입, 주민 통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좀 미미해. 단순히 참여한다. 형식적 참여 아니냐 그러는데 세 번째에서 답이 나왔어요. 주민 참여에서 권력 분배 정도가 가장 낮은 단계는 조작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는 제거가 될 만한 것이 있었죠. 주민 권력의 3개. 거기다 소위 협동관계나 권한유임이나 주민 통제하는 2번, 4번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조작이 되겠어요. 조작.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좀 얻는 그 바로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단계는 그냥 내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나온다. 6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호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보호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 종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것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법적 근거를 바꿔놓은 겁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시, 군, 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무기구로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화 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다층 또는 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밑에는 실무협의체와 읍면동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하위 구조가 있고, 그 중에 실무협의체에는 또 하위 효율적 업무 분담을 위하여 실무 분과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 뭐 대표협의체,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통합 사례 관리 여기 보면 보시면 대표협의체,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보이는 대표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무협의체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의회보고, 이것은 심의를 맡기거나 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교육을 수립하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리고 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의도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다음에 신라문고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조정.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을 줘야 되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천과 선임 조정을 하는 것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지원, 실무협의체 업무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협의체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실무 분과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맞는 것은 4번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하는 것 등이 바로 실무분과, 조금 이론 시간과 관련 없이 좀 현장 실무를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자, 지역사회 보장교육, 지역사회 보장교육. 자, 여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이나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할 때의 문제가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교육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금 여기는 계획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고서를 보면 계획을 조사를 한 결과를 비전 제시, 그리고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 그리고 각각의 세부 목표를 달성한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재정적 계획까지 수립이고 나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먼저 시군구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먼저 뭐예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사회보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비전 제시, 그리고 목표 수립, 다음에 세부 목표 수립, 그리고 각각의 세부 목표를 단위로 하는 행재정적 지원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 그리고 시군구 의회 보고, 그리고 제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나 보면 거기 보면 먼저 했던 것이 지역사회 보장조사, 조사하고 디귿, 다음에 비전 제시하고 목표 수립하고 비읍, 그리고 나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회부 사업계획별 행재정적 지원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비읍, 기역, 니을, 그리고 심의의회 보고, 니은번과 미은번은 뭐 당연히 이건 맞는 거죠. 니은번과 미은번. 답은 5번이 되겠어요. 69번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급여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보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리고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이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방직 공무원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방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도 단위보다는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시군구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할 때 수요에 관한 사항, 추진 전략이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통계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뭐가 있나요? 뭐 또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 하나 더 있는데 8가지를 제시하면서 거기에는 뭐는 없다? 공급에 대한 사항은 없다라고 따로 정리를 했어요. 공급에 대한 사항은 없다. 자, 여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의 수요 측정, 그다음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 운영,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간, 그것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보다는 상위에 있는 기관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시군구, 설사 5번이 포함된다고 해도 이것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포함되어야 돼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읍면동입니다. 복지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인적 안전망 구축, 또 지역사회 보장 지표 생성.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적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두지만, 복지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도와 시군구, 우리 시군구 단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하부 구조에 있는 읍면동에서 지역사회 보장지표를 생산한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또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보장지표가 설정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71번에 보시면 자원동원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신청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지원 사업을 한 후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네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에는 기획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배분사업 4개로 나눠도 각각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 홍보, 모금, 배분. 그 중에 배분사업만 가지고 온다면 배분사업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청사업, 각각의 사회복지 실천 기관이나 시설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서에 제출한 사업 명목으로 재원을 타내는 것은, 배분받는 것은 바로 신청사업이라고 하는데, 신청사업은 크게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1번은 무조건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군요. 기업의 사회공헌 센터를 통한 기여 형태는 현금, 물품, 인력 등 다양하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이용자에게 기초 푸드뱅크, 마켓을 통한 기부금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간접 서비스 기관이 되겠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아너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의 개인 고액 기부자를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인 모임을 바로 이렇게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별도로 하나 봐주시고, 어쨌든 1번을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72번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공헌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조직을 말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증진도 도모하면서 동시에 영리활동, 영업활동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기업 중에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 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같이 도모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리를 추구합니다. 3번이 답이군요.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이다. 자, 여기 사회적 경제 요즘 강조되고 사회적 기업 강조되고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우선이되 사회적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거면 영리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7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순수 민간 연합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두도록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서의 공공부문 전달체계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은 이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말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그 산하에 있는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에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0명 이상이고, 시도 단위에 있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말합니다. 시군군 단위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시군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는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죠.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 맞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아닙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기역, 니은에 관련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사업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이나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5대 사업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먼저 3대 기능으로 분류하고 기능별 사업 분야를 두고 세부 사업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그러면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사례관리 기능에는 3대 사업 분야를 두고 있는데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서비스 연계 사업을 두고 있고,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서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교육 문화 사업, 자활 지원 사업,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 조직화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그리고 자원 발굴 및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기역번 A종합 사회복지관은 인근 독거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사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전공교육을 수행했다.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복합인 지역사회 보호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지원이나 서비스란 단어가 붙어야 돼요. 자, 여기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복합적이란 말이 나오면, 또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란 말이 나오면 사례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후 독거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죠. 지원하기 위해 주민동사단을 조직하여 장기적인 가정방문을 시행했다. 자,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봉사단을 조직했다. 이건 지역 조직화 기능 중에 하나인 주민 조직화 사업이 되겠어요. 주민 조직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75번에 보시면 최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읍면동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지금은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클라이언트, 지역 주민, 바로 지금 것까지 오죠.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했던 것을 8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도, 그리고 더 넘어서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오는 이런 흐름 추세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찻동, 읍면동에서 통합 사례관리 직접 수행,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 사회복지 정보 통합관리망은 2010년에 시행됨으로써, 이건 어디서 관리해요? 읍면동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건복지 의료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읍면동 단위의 오늘날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관리예요. 보건복지 고용연계 등 통합서비스 강화, 지역 인적 안전망 구성의 활성화.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대도 맞지 않고, 그리고 주체도 중앙정부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3영역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역복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간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끝나자마자 바로 교재 넘겨서 크게 출제되었던 영역을 체크해 놓음으로써 학습 범위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